안녕하세요. 배움과 성장이 있는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도전하기. 저는 삼각산고등학교 이종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선생님도 소개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각산고등학교 교양 과목인 세계시민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주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삼각산고등학교에서 함께 1학년 수업을 담당하면서 1학기 동안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진주 선생님, 우리 어떤 주제로 진행했었죠? 네, 저희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라는 주제로 국어, 사회, 미술, 세계시민 4개의 교과가 융합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진행한 융합 프로젝트 수업의 전 과정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담당하는 국어와 이진주 선생님 담당하시는 세계시민 교과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사회과 임소정 선생님과 미술과 박상민 선생님도 모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격 등교 연계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진주 선생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 이 융합 수업에 함께한 과목을 다시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세계시민, 국어, 사회, 미술 총 4개의 과목입니다. 그중에서 세계시민이라는 과목은 좀 생소한데요. 네, 세계시민은 삼각산고등학교의 특색 교양 교과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세계시민이라는 교과가 없는 학교에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에 나와 있는 수업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잠시 뒤에 수업 내용을 소개하겠지만 내용상 윤리나 사회 과목에서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제가 국어 교과를 담당하고 있는데 국어과 성취 기준과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어서 국어에서도 세계시민에서 다룬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4개의 교과가 모여서 삼각산고등학교에서 실천한 융합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세요. 네,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라는 주제이고요. 같이 1학년부에 계신 사회 선생님께서는 매년 학생들과 창업계획서 작성 수업을 해오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융합 수업을 통해 여러 교과가 함께 수업을 해보면 더 풍성해지고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에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1학년을 담당하는 세계시민과 국어, 사회, 미술 과목 담당 교사들이 의기투합하여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참여하신 교과의 선생님들이 모두 한 교무실에 계시는 거죠? 같은 학년부 교무실에 계시니까 수업 관련해서 협의하거나 이런 것이 수월했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아무래도 학년 전체 운영에 대해서 계속 소통하는 체제 속에서 수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었고,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올해 원격과 등교 수업이 번갈아서 진행되는 환경이었잖아요. 실제 수업 운영상 어려움도 많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라는 주제를 선정하면서 수업의 설계 방향은 또 어떻게 잡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구체화해보는 것을 수업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라는 주제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창업이라는 활동을 진행하신 거죠? 네, 그런데 학생들이 창업 계획서만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CIP 디자인도 하고 홍보 포스터도 만들어 자신의 기업을 소개하여 가상 투자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하여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보다 더 구체화해보고 자신들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면서 문제 해결 능력도 기르고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등을 기를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융합 프로젝트 수업의 구체적인 수업 단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수업의 최종 목표, 학생활동의 최종 산출물은 어떤 것으로 잡으셨나요? 네, 학생들의 최종 산출물을 크게 사회적 기업 창업 계획서와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업 홍보 포스터 2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러면 수업의 결과로 창업 계획서와 홍보 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 또 수업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최종 목표를 위한 수업의 단계는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이 기존 기업과 어떤 점에서 차별성이 있는지 또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탐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시민과 국어과에서는 사회적 기업에서 다루는 사회적 문제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좀 다듬어 나가는 1단계와 2단계를 맡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회 문제를 탐색하고 사회적 기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는 단계가 1, 2단계였군요. 그러면 사회적 창업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3단계에서는 사회과에서 모둠별로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하였으며 4단계에서는 미술과에서 CIP 디자인을 배우고 그를 바탕으로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최종 산출물을 학생들과 함께 전시 활동을 통해서 공유하고 학생들이 가상 투자라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습니다. 지금 수업의 전체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부터는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수업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1학기 동안 사실 내내 원격과 등교가 격주로 실시됐잖아요. 이게 저희한테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했는데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블렌디드로 운영한다는 것은 또 어떤 것인지 그것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1단계부터 시작할까요? 네, 1단계 다양한 사회문제 탐색하기는 세계시민 시간에 원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1단계는 장기간 프로젝트인 융합수업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주제에 대한 관심과 문제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단계로서 학생들이 자신이 관심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문제를 스스로 찾고 그 사회문제를 겪고 있는 구체적인 개인을 상상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수업을 하였습니다. 원격 수업으로 진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학교는 G슈트 계정이 있기 때문에 구글 미트에서 학생들과 실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화면 공유와 구글 폼 과제를 실시간으로 제시하고 학생 답안 작성 과정을 확인하면서 피드백하였습니다. 구글 폼으로 구현된 교사의 학습지 질문에 응답하면서 학생들이 인권 스토리를 만들고 스스로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을 구성할 때는 학생들이 사고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회 문제의 목록과 그 인권 스토리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물의 어떤 특징이나 지위, 성별 등등의 어떤 상태를 객관식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2단계는 사실 여러 과목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과목이었죠? 세계시민, 사회, 국어인데요. 사회 시간에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해 기본적인 것을 학습했고, 세계시민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탐색하는 것을 1단계에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단계에서는 국어 과목의 비중이 좀 컸죠. 세계시민과 사회 시간에 배운 것을 국어 시간에 좀 심화시켰잖아요. 국어 시간에는 융합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죠? 네, 제가 담당하는 국어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의 이해를 넓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문제를 탐색하고 창업 목적을 세워보는 것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사회적 기업 사례를 탐색할 때 사용한 기회 발견 문제 해결이라는 카드이죠. 네, 이 카드를 활용해서 어떤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학생이 스스로 생각해 보도록 했습니다. 사실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2단계에서는 세계시민 과목에서도 사회적 기업 사례를 탐색하는 활동을 원격으로 동시에 진행했었죠. 네, 세계시민 시간에는 원격으로 사회적 기업 사례가 담긴 영상을 여러 개 제시해서 학생이 관심 있는 주제의 사회적 기업을 살펴보도록 했죠. 사례 탐색을 하고 나서는 모둠별로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를 선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창업 목적을 세우도록 했습니다. 학생들이 사회 문제를 선정하는 것을 어려워하지는 않았나요? 네,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사회 문제에 다양한 범주를 주었어요. 좀 큰 범주를 주었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노란 테이블이라는 토론 도구를 활용해서 사회 문제의 범주를 정하도록 하고 이 안에서 또 문제를 구체화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문제 상황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노란 테이블 이슈 카드를 사용하셨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범주를 정해주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다시 또 찾아보도록 했어요. 예를 들어서 빈곤계층이라는 카드를 골랐다면 빈곤계층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사회적 기업 하나에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빈곤계층의 범위도 좁혀보고 가지고 있는 문제 상황도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직접 찾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떤 활동으로 이어지나요? 선정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기업 창업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방향에 관련된 창업 계획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어요. 이때 사회적 기업의 창업 목적과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면서 바로 다음 단계인 3단계 사회시간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결과물을 사회 선생님과 공유하고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어 시간은 모두 등교 수업으로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국어 시간도 블렌디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사례를 탐색하는 것과 그리고 창업 목적 정하는 이 두 과정만 등교 수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는 원격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정보 탐색하기 활동도 원격으로 진행을 했어요. 정보 찾기 활동은 띵커벨이라는 원격 수업 도구를 활용해서 진행했고 학생들이 자기 모든별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데 필요한 자료들을 검색하고 공유해서 의견을 나누도록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단계 활동입니다. 지금까지의 활동이 어떻게 보면 3단계의 사회적 기업 창업 계획서의 어떤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보다 더 구체화할 수 있도록 교사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활동하는 도중에 교사의 지속적인 피드백이 정말 중요했는데요. 특히 창업 목적을 설정해 가는 과정도 중요했지만 문제 해결 방법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도 피드백이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사회적 소명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봉사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이라는 측면도 중요해서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학생들이 3단계의 창업계획서에서 보다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대안적이면서 매력적인 아이템을 가진 어떤 사회적 기업을 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3단계, 4단계, 5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수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후 단계는 사회와 미술 교과로 이어져서 융합 프로젝트 수업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를 담당하시는 임소정 선생님과 미술을 담당하시는 박상미 선생님을 모셔보고 3, 4, 5단계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럼 임소정, 박상미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과 박상미입니다. 삼각산고등학교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 융합 수업의 3단계는 사회과 임소정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소정입니다. 네, 선생님 3단계 융합 수업에서는 어떤 수업을 설계하셨고 또 학생들과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네, 3단계는 앞에 2단계에서 모둠별로 선정한 해결하고 싶은 사회 문제와 그 해결 방안으로 작성한 사회적 기업의 초안을 바탕으로 창업 계획서를 본격적으로 작성해보는 단계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4차시에 걸쳐서 3단계 수업을 디자인하였습니다. 학생들은 4차시 동안 등교 수업 주간과 원격 수업 주간 모두 모둠별로 모여서 회사의 이름 및 경영 이념, 창업 아이템, 마케팅 전략 등의 아이디어를 고안하여 창업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들이 작성한 창업 계획서 중에 이건 정말 매력적이다 아니면 인상적이었던 것이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대부분의 모둠이 창의적이면서 실현 가능한 기업을 잘 구상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기업은 루트라는 기업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폐의류로 벽돌을 만들어 판매하고 재활용이 되지 않는 물건들로 예술 작품을 만들어 환경 관련 전시회를 개최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아이디어 자체도 괜찮았지만 학생들이 실제 창업을 하는 것처럼 시장 조사를 철저히 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폐의류로 만든 벽돌의 내구성, 버려지는 옷 수거 비용, 벽돌 제작 비용, 전시 비용, 인건비 등에 대해 매우 꼼꼼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몇 개를 판매해야 수익이 발생하며 목표 개수를 판매하기 위해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할지 신중하게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완성도 높은 창업 계획서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말 고민한 흔적이 많이 보이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교사의 안내대로 잘 따라와 주었는지 또 시행착오는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학생들은 모둠별로 소통과 협업을 통해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활동 자체를 다소 어려워했습니다. 또 창업이라는 게 워낙 어려운 일이잖아요. 창업 자체도 어려운데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라고 하니 대다수의 학생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융합 수업으로 진행하면서 창업에 필요한 내용을 단계별로 차곡차곡 그러면서 깊이 있게 쌓아가다 보니 학생들도 점차 진지해졌고 잘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을 일반 시민단체와 혼동하여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기업을 구상하는 경향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피드백이 매우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 시간에 학생들이 내실 있게 작성한 창업계획서를 선생님과 같이 검토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어떻게 포스터를 제작할지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그려나간 경험은 교직 생활에서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단계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4단계는 미술과 박상미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 학생들은 4단계에서 CIP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이를 바탕으로 3단계에서 자신들이 구상한 사회적 기업의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미술과 박상미입니다. 어떻게 이런 훌륭한 수업 아이디어를 구상하셨나요? 사실 대단한 아이디어를 구상한 건 아니고요. 미술교과서에서 많이 언급되는 활동입니다. 실제로 창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기업의 마케팅에서 이미지가 주는 힘은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로고와 캐릭터, 대표 색상과 같은 전반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CIP 디자인의 중요성을 학생들이 꼭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수업에 반영되었습니다. 아마 이번 수업으로 삼각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CIP 디자인에 대해서 제대로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고민이 되었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일단 모둠 활동으로 진행된다는 점, 그리고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격주로 했다는 점, 이 두 가지 고민을 주축으로 수업을 설계했는데요. 결국에는 명확한 역할 분담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CIP 디자인에서도 역할을 나눴고 포스터 제작 활동에서도 역할을 명확하게 나누었습니다. 이런 설계를 바탕으로 어떻게 수업을 전개해 나가셨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먼저 이론적 배경을 쌓았는데요.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CIP 디자인이 무엇인지 배워보고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CIP 디자인 사례들을 학생들이 직접 탐색해서 그 결과를 서로 공유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CIP 디자인을 탐색한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그 이후에는 국어, 사회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고민했던 사회적 기업의 목적, 창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디자인 컨셉을 정하게 됩니다. 이 활동은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일까? 우리 기업은 주로 무엇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기업일까? 또 우리 기업의 소비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려면 어떤 색상과 이미지를 사용해야 될까?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던졌고요. 여기서 떠오르는 것들을 디자인 전략 활동지에 작성하는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면 디자인 전략 활동지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나요? 네, 학생들이 자신의 기업과 관련 있는 사물이나 동물이 무엇인지, 키워드는 무엇인지, 어떤 색상이 잘 어울리는지 구상을 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로고나 캐릭터 같은 CIP 디자인의 역할 분담을 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디자인을 하기 위한 밑작업이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색상을 고르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이것과 관련된 팁이 있을까요? 네, 기업의 색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컬러칩을 활용하면 참 유용한데요. 막연히 분홍색 할까, 파란색 할까 이렇게 떠올리면 어떤 색상이 좋을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컬러칩은 다양한 톤의 색종이를 모아둔 도구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컬러칩으로 기업의 색상을 고르고 배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과 관련된 이론을 소개하는 학습지를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 기업 색상 선정에 참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이후에 포스터를 제작할 때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네, 본격적으로 포스터를 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바로 통일성과 전달성입니다. 이게 모둠원들이 각자 8절 크기의 포스터를 한 장씩 제작해서 나중에 큰 우드락에 합치는 것이기 때문에 포스터에 사용된 서체와 색상, 배경 이미지의 통일성이 있어야 같은 기업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러면 모둠원들의 포스터에 창업 계획서의 내용이 나누어져서 들어가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포스터에 들어갈 창업계획서의 내용을 나눴고요. 깔끔한 포스터로 완성하기 위해서 창업계획서의 내용을 컴퓨터로 작성하되 모둠의 서체를 통일하도록 했습니다.
와, 포스터를 제작하는데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정말 많네요. 또 다른 유의사항도 있을까요? 네, 또 있는데요. 포스터 레이아웃 배경을 어떤 스타일로 만들지 모둠별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자 어떻게 포스터를 만들지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그 다음에 포스터를 제작하면 어느 정도 통일성과 전달성이 좋은 포스터가 제작됩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사회적 기업의 로고나 캐릭터 같은 CIP 디자인을 제작하고 이 디자인이 들어간 홍보 포스터를 실제로 3, 4차 시에 걸쳐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설명 감사합니다. 앞서 3단계에서 제가 언급한 모둠의 홍보 포스터는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또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 포스터 참 잘했다 라고 평가하시는 작품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먼저 이 모둠은 참 우수한 사례였는데요. 역할 분담도 잘 됐고 제작 유의사항도 아주 잘 숙지해서 단계적으로 작품을 차곡차곡 완성한 모둠입니다. 스마일이라는 기업 이름에 맞춰서 CIP 디자인도 잘 나왔고요. 3명의 학생들이 통일성과 전달성이 좋은 디자인을 했어요. 오, 네, 정말 깔끔하고 읽기 쉽게 잘 만들었네요. 다른 사례도 있나요? 네, 이 모둠도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에서 아주 성실하게 참여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낸 사례고요. 다음으로 이 모둠들도 아주 잘한 사례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사회 선생님께서 언급하셨던 루트 모둠의 포스터도 있어요. 그렇네요. 이 모둠은 창업 계획서도 잘 썼는데 포스터 만들기도 참 잘했네요. 네, 맞아요. 이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성격을 잘 반영한 디자인, 그리고 협업이 잘 됐고 단계적인 제작 과정을 잘 지켜서 수행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학생들이 정말 기업가도 되어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어필하면 좋을지 고민하면서 디자이너로서의 경험도 해보게 되었네요. 이 과정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덩달아 되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보인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아주 처음에는 다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해하고 모둠원들과 손발 맞추는 것도 참 어려워했는데요. 점점 손에 쥐고 무언가를 오리고 붙이고 그리고 하는 과정에서 작품에 대한 애착이 생기니까 놀라운 집중력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모둠원들의 포스터를 합쳤을 때 내가 이런 걸 만들다니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서 아주 뿌듯했습니다. 또 모든 모둠원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모둠 활동 속에서 서로의 속도를 맞춰가고 배려하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어서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가 미술 수업 4단계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5단계, 바로 기업 홍보와 가상 투자라는 활동을 해보았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미술 시간에 제작한 포스터를 사회 시간에 가져와 발표함으로써 기업을 홍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한 기업이 홍보를 하고 있을 때 다른 기업은 그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발표 기록지에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지금까지 한 활동들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가상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건가요? 네, 우선 기업 홍보 포스터를 학교 전시 공간에 2주 동안 전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은 2주 동안 전시된 홍보 포스터를 감상한 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가상화폐 역할을 하는 스티커를 포스터에 직접 붙이는 방식으로 가상투자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가상투자 수업을 깊이 있게 진행하지 못해서 매우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자신들이 고생하여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 자체를 매우 뿌듯해하고 다른 작품들도 진지하게 관람하고 투자하는 행위를 보면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모둠의 포스터에 희소한 스티커를 붙여보는 경험을 함으로써 투표 행위와 유사한 투자라는 경제 개념을 잘 숙지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정성스럽게 융합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끝나고 난 뒤에 교사들의 소감과 학생들의 소감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네, 우선 학생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지점을 느꼈는지, 교사가 의도한 목표가 잘 달성되었는지 저희도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전에 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1학년 전체 학생 184명을 대상으로 융합수업 소감문을 받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학생들이 소감문을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어서 고마웠고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서 뿌듯했습니다. 학생들은 그럼 과목 간의 융합이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하였는지 또 어떤 성장을 경험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학생들은 과목 간 서로 융합이 잘 이루어졌는지 5점 척도로 묻는 질문에 5점 53.8%, 4점 32.6%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 창업 주제를 고민하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으며 모두먼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하는 일이 어려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고 최종 산출물을 만들어낸 자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또한 기업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실제 기업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많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거나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을 해본 것이 신선했다거나 진로 탐색의 계기가 되었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네, 이쯤 되면은 교사들의 소감도 정말 궁금한데요. 아이디어를 내면서 의기투합했을 때랑 실제 수업을 하나하나 해나갔을 때 정말 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말 융합수업 아이디어를 낼 때만 해도 융합수업이 이렇게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일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업을 시작하고 나니까 코로나19로 학사 일정이 갑자기 바뀌면서 모든 수업의 설계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했고 또 학생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을 때마다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문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고 그 과정에서 훌륭하신 선생님들과 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완수해낼 수 있었으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단순히 생각해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이에 대한 산출물을 만들어 보게 하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한 것이 뿌듯했으며 그 최종 산출물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훌륭한 것임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동은 절대 잊지 못할 교사로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큰 자산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저도 오랫동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삼각산고등학교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 융합수업 사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